오늘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상우 네일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번 뉴욕주의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방침에 대한 협회 측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지하수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뉴저지와 커네디컷은 그 오염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은 수준을 의미하는 매우 높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4일 선거자금 기부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 뉴멕시코주의 한 가정 화장실 욕조에서 10살 소녀가 끔찍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이 소녀를 살해한 용의자가 소녀의 친엄마와 그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에 잇따라 토네이도가 발생해 큰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라가디아 공항 재개발 공사로 이용객들의 탑승 소속 지연 사태가 이어지자 공개적으로 이용객들에게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상우 네일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번 뉴욕주의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방침에 대한 협회 측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윤나리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발표한 시행령. 주된 내용은 네일업계가 손님이 앉는 테이블마다 각각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일에 사용되는 제품이 종업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네일업주들은 주 정부가 규정 시행을 발표하기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아 네일 제품이 종업원들의 건강을 해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각 업소마다 오염 수준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뉴욕 네일협회 회원들은 지난 8일 5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등 이번 법령에 대한 부당성을 외쳤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주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에도 이견이 생겼습니다. 소송과 로비, 정부와의 협상 등 여러 방향을 놓고 회원들 간의 이견이 갈린 겁니다. 이에 네일협회 임원진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보다는 미팅을 통해 이번 환기장치 규제에 대한 시행령을 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원하시는 회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에서는 그 소송보다는 또 협상이나 로비를 통해서 모든 저희 네일 산업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협회에서는 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해 나가기로 저희들 협회에서는 공식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환경평가 회사와 계약을 맺어 자체 환경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더라도 각 업소를 평가해 그에 맞는 규제가 시행되도록 법령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대동해 맨해튼 등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을 확인하고 정부와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네일협회 회원들이 협회 측의 공식 입장을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시행령이 그대로 실시되면 신규 네일업소들은 오는 10월 3일부터 기존 업소들은 5년 뒤인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아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지하수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뉴저지와 커네디컷은 그 오염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은 수준을 의미하는 매우 높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지질학회 조사 결과 뉴저지와 커네디컷을 포함한 11개 주가 지하수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뉴욕주도 높음으로 나타나 수질 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설 식수원에 대한 오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저지의 경우 전체 인구 11%가 사설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18%가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의 선거자금 기부자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4일 선거자금 기부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정치인들의 뒷돈 거래줄을 끊어놓겠다는 취지로 현역 정치인들은 물론 정치 후보자도 포함돼 적용됩니다. 이른바 정치자금 투명성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현역 정치인 또는 후보자 직계 가족은 더 이상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2,500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을 때 이 기부자에 대한 이름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내용이 광범위해
마음만 먹으면 법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13일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모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 화장실 욕조에서 10살 소녀가 끔찍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은 소녀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살해한 용의자가 소녀의 친엄마와 그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경찰서장은 소녀의 몸에서 강력한 환각제인 메탐페타민이 검출됐고 성폭행과 목을 조른 흔적도 발견됐다며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하며 가장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시체 일부분은 토막났으며 그중 일부는 불에 탄 채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소녀의 친모인 미셸 바튼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파비엔 곤잘레스 그리고 곤잘레스의 사촌 제시카 켈리는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살인, 납치, 아동학대 및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젯밤 퀸즈 글렌데일에 위치한 2층 아파트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밤 9시경 글렌데일 66 드라이브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염에 휩싸인 2층과 건물 지붕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날 화재 사고로 소방관 1명과 주민 1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농산물 시장이 어려운 뉴요커들에게 남은 작물들의 기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부를 받은 음식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분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뉴욕시 농산물 시장으로부터 기부받은 음식을 모아 어려운 뉴욕 시민들에게 배부해주는 뉴욕시 푸드뱅크 자원봉사자들. 뉴욕시 농산물 시장이 남은 과일과 야채 기부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농산물 시장은 매주 7만여 파운드에 팔리지 않은 작물들을 뉴욕시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모으고 차에 실어 어려운 주민들에게 배분해줄 자원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150만 명이 푸드뱅크로부터 음식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음식은 많은 반면 배분해줄 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뉴욕시 푸드뱅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푸드뱅크 자원봉사 신청 안내는 foodbank.nic.org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에 잇따라 토네이도가 발생해 큰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24일 오후에 불어닥친 토네이도는 인디애나 중부 지역 8곳과 오하이오주 2곳 등에 발생했으며 인디애나 주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코코모시에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가 피해 지역을 덮칠 당시 최대 풍속이 265마일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약 20명이 바람에 날리는 잔해에 맞아 부상당했으나 다행히 치명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코모시에서는 현재 220여 명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커피 전문점이 건물 입구에 수천 달러를 훔친 절도범을 향한 대형 편지를 붙여놔 화제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커피 전문점 앞에 출입문만한 사이즈의 대형 편지가 붙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7일 브루클린 베이리지 3에비뉴에 위치한 코코아 그라인더에서 수천 달러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을 향한 편지입니다. 커피 전문점 주인 압둘 엘레나니는 이 지역 내 최근 잇따른 절도 범죄가 발생했고 용의자 검거에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경찰에 신고 대신 이와 같은 회유의 편지를 남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편지에 절도범을 향해 그의 실수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본인이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슬림인 카페 주인 압둘 엘레나니는 관용과 용서의 무하메드의 두 인용구를 끝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신임 영사가 부임했습니다. 26일 부임 인사차 저희 KBTV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에 함께한 신임 영사는 이용학 교육원장, 손영호 동포 담당 영사, 신원식 민원 담당 영사, 정무 담당에서 동포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전영희 영사입니다. 간단한 인터뷰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 신원식 민원 담당 영사, 정무에서 동포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전영희 영사, 손영호 신임 동포 담당 영사 나와 계십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신원식 민원 담당 영사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임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에 전라북도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그간에 정책기획관실하고 이제 미래산업과장으로서 일을 좀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 분야라든가 이제 주로 이제 현장 분야에서 많이 해왔는데, 그런 이제 경험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이제 민원인들이 현장에서의 민원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는 뭐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 제 자신의 좀 비전을 이렇게 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의 그런 민원보다는 외부의 목소리와 그다음 민원들을 좀 많이 청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이제 너무 오자마자 네. 제가 어제 필라델피아에 신의 영사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왔을 때 와가지고 신의 영사를 가가지고 민원인들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민원인들하고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접촉을 많이 해야만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더 안다는 건 이렇게 제가 이제 위치가 이제 맨하탄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커버리지를 하는 그런 주가 총 뉴욕 포함해서 5개 주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 곳까지도 먼 곳에 있는 민원인들도 직접 이 맨하탄까지 오지 않고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수행사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수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민원들을 좀 쉽게 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요. 다음 말씀해 주실 분은 전영희 영사입니다. 정무 담당에서 동포 담당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동포 담당으로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는지요? 네, 이번에 그 동포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다시피 뉴욕이라는 게 각종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금융, 문화, 예술 전체 분야에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도 크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포 업무를 맡게 되어서 좀 무거운 책임감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신 영사가 얘기한 것처럼 동포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니아주, 커네티컷주, 델라웨어주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많은 동포분들의 직접 만나 뵙고 또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또 생각하고 또 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사실 동포 업무를 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접촉한다는 게 사실 요즘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만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화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NS라든지 다른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도 있을 테고요. 왜냐하면 원격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 영사 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행사 계기라든지 이런 쪽에 아울리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뉴욕, 뉴저지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또 그분들이 공간을 오는 계기에도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계기를 최대한 만들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손영호 동포 담당 영사 나와 계십니다. 먼저 부임 소감을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아프리카 수단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전임 발령을 받았는데요.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 와서 일하게 된 게 정말 기쁘고, 그중에서 우리 총영사관의 존재 가치가 동포 업무인데 동포 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어떤 조직이든지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초양사관에서 우리 동포단체에서 하는 일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해서 서로 믿음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포 담당 연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이 이제 저희 한인사회 한인들 많이 담당해 주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신임 교육원장인 이용학 교육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한인 동포들께 부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뉴욕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이용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주시면 도움을 많이 참고해서 많이 좀 교육원 운영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원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한국어 보급이라든지 한국학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과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교육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뉴욕이 네. 좀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교육원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한국어 보급 사업입니다. 제일 큰 게 미국 내 정규 초중고 학교에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제일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 학교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그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교민들, 동포들의 한국어의 수업이라든지 또 모국 방문과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목표하신 한국 학교의 어떤 보급률 뭐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보다 어느 정도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추후에 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스토니브룩 쪽에 그 현황도 아직 파악은 좀 안 되셨겠네요. 그렇죠? 네, 얘기만 좀 예.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아직은 이제 좀 관련된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 좀 듣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 하는 그런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그 동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협회분들 이런 재단의 이사분들 그런 분들과 좀 깊숙이 논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좀 현황 파악이 되셨으면 좀 여쭈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되셨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원장님으로서 동포사회에 이제 어떤 뭐 바람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한국어 교육 보급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 한국어 보급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교육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육원이 인적 물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의 실정에 대해서도 교육원장들이 계속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현지 상황과 물정과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이런 협조가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인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인적 물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제가 업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학 신임 교육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주단신 전해드립니다. 라가디아 공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일찍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라가디아 공항 재개발 공사로 이용객들의 탑승 수속 지연 사태가 이어지자 공개적으로 이용객들에게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권고하고 있는 공항 도착 시간은 항공편 예정 시간보다 최소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이른 시간입니다. 라가디아 공항은 현재 별도로 나눠진 건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여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원 24에 접속하게 되면 여권 번호와 여권 만료일 조회가 간편하게 제공됩니다.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 철거 법정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낸 일본계 미국 단체의 메라 고이치 대표는 최근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961년 외교단절 이후에 끊어졌던 미국과 쿠바 간의 정기 항공편 운항이 55년 만에 재개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5일 CNN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의 신분에 대해 그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 세금을 내기 시작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한 합법화할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델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6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석유업체에 대한 대출을 거부한 이후 유가가 2월 저점 대비 80% 넘게 올랐지만 은행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유가가 폭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지난 2분기에 에너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약 3% 줄였다고 어제 바클레이스가 분석 발표했습니다. 미 식품의약청 FDA가 모든 혈액은행에 헌혈받은 혈액에 대한 지카 바이러스 검사 확대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FDA의 이 같은 조치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입니다. 오늘 온다는 천둥 번개 대신 하늘은 대체적으로 맑았는데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도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온종일 맑고 청명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2도, 섭씨 22도 되겠습니다. 28일 일요일도 맑고 화창하겠고 기온도 그리 높지 않아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1도, 섭씨 22도 되겠습니다. 29일 월요일은 다소 구름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 되겠습니다. 30일 화요일도 다소 구름 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여름 무더위는 지나가고 이제 8월의 더위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주말 동안 볕이 좋고 하늘도 청명하니까요. 바깥 활동 즐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